그래서 결론이 뭐냐? 평양 평양냉면이 원조냐? 서울 평양냉면이 원조냐? 근데 제 생각에 현재 북조선의 평양냉면보다 오히려 서울 평양냉면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는 평양냉면이 원조에 가까울 것 같다. 안녕하세요. 글쓰는 오우입니다. 오늘은 평양냉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순전히 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 철학이라고 시리즈로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모든 경험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의미값이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고요. 그럴듯하게 말했는데 사실 확인을 안 했으니까 믿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한국에는 평냉파와 반평냉파가 있죠. 저는 이제 냉면 다 좋아합니다. 뭐 평냉도 좋아하고 함흥냉면도 좋아하고 진주냉면도 좋아하고 그냥 고깃집에서 주는 그런 디저트 냉면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줏대가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뭐 그건 사실이고요. 놀랍게도 저는 아직까진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가면 특이한 음식 먹어보잖아요. 그럴 때 못 먹는 음식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뭐 대부분 그럭저럭 맛있게 먹었어요. 평냉도 좋아해서 나름 유명한 집도 다녀보고 뭐 시즌 되면 챙겨 먹는 편인데,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평양냉면을 늘 궁금해 하시거든요. 여기서 진짜라는 건 평양에서 먹는 평양냉면, 그러니까 평양 평양냉면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최고라고 하는 옥류관 냉면. 원료는 얼마나 걸레밥 물 맛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 사이가 좋을 때는 뭐 교류 차원에서 간 분들이 드시고 오셔서 뭐 후기 같은 걸 남겨주시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이제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먹는 평양냉면이랑 평양냉면이랑 맛이 다르다, 아예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일단 뭐 사진으로 보면은 거기 국물이 빨갛습니다. 그리고 면도 다르더라, 뭐 이런 후기들도 많아요. 저는 평양에 못 가봤고 당연히 옥류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국 연변 지역에 업무차 간 적이 있거든요. 연변 지역이 북조선이랑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북한이 아니라 북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북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을 북조선이라고 불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북조선 사람들은 한국을 남조선이라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국호가 한국이니까 우리를 남한이라 부르고 위쪽을 북한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명칭은 자기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라고 안 하고 튀르키예라고 해주잖아요. 저는 이제 북조선과 한국은 그냥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색해도 그냥 북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연변 지역에 조선인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 정확한 명칭이 그 연변 조선족 자치구예요. 거기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하죠. 이 지역이 이제 한국어가 공용 언어라서 그 간판이나 안내문도 한국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식 한국어는 아니고 이제 북조선식 국어죠. 그래도 대부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뭐 적당히 돼요. 해외에서 그 정도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은 뭐 전 세계 연변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연변에 이제 북조선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 식당이 몇 군데 있거든요. 북조선은 공산주의 체제니까 아마도 북조선 정부가 사람을 보내서 운영하는 식당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한 유명한 북조선 식당에서 평양냉면을 먹었어요. 참고로 오해할까봐 덧붙이면, 제가 이제 북조선 식당에서 밥 먹은 걸 공개하면 이게 국가보안법 같은데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어요. 아직 유튜브 수익도 안 나는데 이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잖아. 근데 그냥 개인이 밥 먹는 것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소문내진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북조선 식당에서 평양냉면을 먹었어요. 그 평양냉면은 일단 소문대로 국물이 빨갰습니다. 그 한국 평냉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빨간 건 고춧가루 정도 치는 게 단데 거기는 그냥 국물이 빨개요. 맛은 디저트 냉면처럼 뭐 완전히 새콤달콤하고 자극적인 맛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평양냉면 맛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걸레밥물 맛이 아니라 맛이 있었어요. 여기서 맛이 있다는 건 맛있다의 맛이 아니라 어떤 맛이 느껴지는 그런 국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면이 쫄깃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먹는 평냉은 면이 잘 잘리잖아요.
이빨로도 슥 잘리고 뭐 메밀 함량 높은 거는 젓가락으로도 톡 해도 끊기잖아. 근데 연변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고깃집 냉면 같은 식감? 뭐 전분이 많이 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쫄깃해. 애들이 찰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식당이 뭐 평양냉면 전문점도 아니고 그냥 북한 음식 막 통으로 다 하거든요. 냉면이 맛있는 집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북조선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맛은 없을 수 있지만 방식은 진짜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옥류관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이 확실히 한국에서 먹는 평냉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북조선에서 먹는 평양냉면과 한국에서 먹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냉면은 확실히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조선 냉면을 먹어본 사람들이 한국식 평냉을 막 전통도 없다. 사실상 짜장면처럼 뭐 개발된 메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오래 했어요. 한국식 평냉이 정말 한국에서 만들어진 걸까? 그거 실향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많이 먹는다는데 그게 한국식이면 그럴 리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생각들을 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왜 역사적 사실이 있을 텐데 안 찾아보고 고민을 했냐. 뭐 굳이 찾아보긴 귀찮으니까 혼자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평양냉면이 원조냐. 서울 평양냉면이 원조냐. 근데 제 생각에 현재 북조선의 평양냉면보다 오히려 서울 평양냉면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는 평양냉면이 원조에 가까울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원래 북조선 지역, 평양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이제 광복 후에 뭐 공산주의가 싫어서든 아무튼 여러 이유로 북조선에 있다가 한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 먹던 평양냉면을 한국에서 먹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식당도 여기저기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평양냉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징 같은 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북조선이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도 맛있다고 하니까 평양냉면을 먹고, 그러면서 하나의 특별한 음식이 돼서 스타일이 유지가 되어 오는 거죠. 근데 평양에서 쭉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북조선 주민들.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항상 먹는 음식이잖아. 평범한 거야. 그냥 냉면이니까. 음식이란 게 원래 그때 환경에 적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요즘은 한식에 치즈를 몽땅 다 넣잖아요. 닭갈비면 뭐면 치즈 넣는 게 하나도 안 어색하잖아요. 치즈가 우리나라 거 아니지만 치즈를 다 넣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식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그때 맛있는 거 넣고 그러다 보면 또 맛이 변하죠. 마찬가지로 평양 사람들도 냉면을 먹다가 좀 매운맛이 있어야 하면 양념도 좀 추가되고, 메밀만 쓰니까 가격도 비싸고 면의 차이가 떨어져 하면 감자 전분도 좀 섞고,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변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어디서 좀 많이 느끼냐면 실제로 전통 불고기나 떡갈비, 뭐 왕갈비 이런 거 완전 전통 방식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곳 가서 먹어보잖아요. 어떤 줄 아세요? 진짜 엄청 달아요. 개 달아. 맛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음식들 중에 광복 후에 특히 80년대 이럴 때 자리 잡은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식 문화가 그때부터 크게 흥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단맛이 들어가면 음식이 베스트였거든요. 명절 선물로 설탕 주던 때였어요. 명절에 설탕을 사가면 지금으로 치면 뭐 한우 선물 세트 주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그 음식들 먹으면 너무 달아요. 물론 대부분 음식은 지금 시대에 또 적응했기 때문에 지금 입맛에 맞게 바뀌었는데 고집스럽게 안 바꾸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먹어보면 너무 달아. 요즘은 너무 단 거 싫어하잖아요. 최고의 칭찬이 뭐야? 이거 안 단데 맛있네가 우리 최고 칭찬이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음식이란 게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로든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이 되겠죠. 그렇게 분단이 돼서 평양냉면처럼 상징이 돼버리면 그 스타일이 변하지 않고 남게 되는 거죠. 물론 평양냉면도 뭐 한국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재료도 바뀌고 바뀌었죠. 한국에서 꽁고기로 육수 낸 집이 어디 있겠어요. 현지화가 이루어지지만 맛과 전통을 지키려는 그런 생각들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평양냉면보다 더 평양냉면스러운 맛을 찾아 더 걸레밥물 같기도 하고 더 간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집에 고수들이 찾아가서 여기가 찐맛집이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식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한국식이다 하는 거. 뭐 가족 간 끈끈하고 뭐 정이 있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요즘 한국엔 없거든요. 한국 가족이 다 해체됐는데 정이 어디 있어. 이웃 주민이랑 만나면 뻘쭘할까 봐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소리 나면 조금 있다 나가요. 마주치기 싫어서. 그런 나라야 한국은. 근데 그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정. 그 어디 가면 있는 줄 알아요? 그 정? 그 미국 한인타운 가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뭐 스타일도 그렇고 그냥 한국의 90년대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미국에서 이방인들 또 무시하고 그러니까 고향이 그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한국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그 한인타운에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90년대 오렌지족 같아요. 반항은 하고 있는데 뭔가 정이 많아. 따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한국의 따뜻함, 정 이런 거 기대하고 마이 컨트리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한국 오잖아요. 바로 코베이고 울면서 돌아갑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아 문화가 유지된다는 건 참 어렵고도 오묘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다 하고 보니까 오늘 방송 주제를 모르겠는데 평양냉면 먹고 주저리주저리 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현실적인데 알고 보면 근거 없는 생각들을 자주 하거든요. 나름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해 주시면 종종 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